저는 복싱이 좀 약간 미친 사람이지. 그 1학년 때 이제 부산에서 좀 기라성 같은 선배들 다 제끼고 제가 부산 이제 전국적인 부산 대표로 선발되거든요. 1학년 제가 이제 그 체전에 이제 금메달 따요. 제가 금메달 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금메달 따고 2학년 때 제가 이제 국가대표대가 애군 나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남미 복싱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메달 따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냥 프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복싱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로야구와 축구에 열광하는 시대지만 한때 근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로 대표되는 그때 그 시절, 세계 타이틀전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온 국민들을 눈과 귀는 TV와 라디오로 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만화방에 가서 돈 5원을 주고 박찬희 선수가 링이 대학 교수인 미게일 칸테를 누르고 챔피언이 되는 장면을 TV를 보면서 챔피언의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싱이 전래된 지 꼭 반세기 만인 1966년 6월 25일 김기수 선수가 이탈리아의 벤베노티 선수를 물리치고 WBA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었죠.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프로복싱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1966년 한국의 첫 세계 챔피언이었던 김기수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망한 복서 김기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에게 후원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WBA 미들급 챔피언 니노 벤베누티가 55,000달러라는 그금을 요구해 도전자 김기수가 문제에 봉착하자 박정희 지시로 정부 차원에서 대전료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1966년 6월 25일 드디어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장충체육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빈석에서 관전을 했고 판정승으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직접 챔피언이 된 김기수 선수에게 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타이틀 매치 현장에서 직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환이 8년 후인 1974년 7월 3일 남아공 더반에서 WBA 반탄급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를 꺾고 김기수에 이어 두 번째 세계 타이틀의 정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엄마 나 챔피언 먹으사라는 유행어를 터뜨리면서 일락스타덤에 오릅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홍수환 선수를 청와대를 불려 대통령 표창과 함께 경력금으로 그금 200만 원을 줍니다. 당시 신사동 사거리 땅값이 평당 단돈 500원 할 때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죠. 그리고 11개월 후 1975년 6월 8일 유제도 선수가 일본의 와지마 꼬이치를 물리치고 챔피언에 오르고 76년 11월에 염동균 선수가 고바야시 선수를 이기고 타이틀 획득. 78년에는 김성준, 김상현, 79년에는 박찬희가 챔피언에 오르면서 챔피언 트로이카 시대를 만들면서 한국인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한국 복싱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1980년 5월 박찬희를 마지막으로 트로이카 시대는 모두 무관이 되고 맙니다. 시대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갔고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은 판도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이후 프로 씨름붐도 복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병정 김태식, 중량급의 지존 박종팔, 짱구 장정구, 작은 거인 유명우, 작은 타잔 김한진 등 일세를 풍미한 스타들을 탄생시키면서 여전히 스포츠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데는요, 당시 내노라는 프로모션들이 많았는데, 당시 88 프로모션에는 김용광, 문성길, 김봉준, 최우삼 등이 포진해 있었고, 세기 프로모션에는 염동균, 박찬희 선수, 현대 프로모션에는 박인균, 최용 선수, 동아 프로모션에는 박종팔, 박찬영, 김한진 선수, 풍산 프로모션에는 조윤주, 진진 등 많은 챔피언들을 프로모션에 거느리면서 한국 복싱을 이끌었습니다. 이들 프로모션들이 중계권을 확보하고는 많게는 1년에 4회 정도 경기를 치루었고, 당시 MBC 하면 유명우, KBS 하면 장정구, 트레이드 마크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프로모션에서 당시 한국 챔피언에게 150만원, S200만원, 동양 챔피언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 세계 챔피언에게 4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을 개런티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적지에서 뭐 방어전하면 2배, 3배로 받았습니다. 당시 공무원의 월급이 18만원에서 25만원이라고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당시 강남에 30평 아파트 한 채가 7천만원이었고, 프로야구 스타 최동원 선수의 1년 연봉이 7천만원이었고, 프로 복싱 챔피언들의 1년 연봉은 2억 4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이었으니 그때 당시 복싱 선수들의 개런티는 엄청났다고 봐야 합니다. 또 챔피언이 되면 연예인들의 유혹도 상당했는데요. 그 사나이가 어찌 여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뿌리친 선수들은 롱런을 하였고, 그렇지 못한 챔피언은 단명에 끝나 버린 챔피언들이 많았습니다. 스포츠 신문마다 톱맨이 거의 복싱 선수들로 장식했죠. 헝그리에서 챔피언이 되어 1억 천금을 거금을 지면 주위에 불량방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금을 관리하지 못하고 비관을 하다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챔피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찐살을 팔아 가출한 청소년들이 성공을 위해 복싱 도장에 찾아와 운동을 하며 끼니를 위해 근처 식당에서 비행 접시, 오봉판이죠, 오봉판을 돌리며 또는 짜장면 배달하며 챔피언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당시 우리 88 프로모션만 해도 1진, 2진, 3진으로 나눠졌는데요. 1진은 워크힐 아파트 13동에 3명 정도 회장님과 같이 생활하였고, 2진은 워크힐 아파트 23동에 20명 정도, 3진은 체육관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옥탑방에서 한 40명 정도가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체육관에 자는 선수들은 거의 지방에서 가출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은 지금도 지금의 로또 복권처럼 챔피언만 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랭킹에 들어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랭킹에 드는 선수 말고도 한 체급의 100명 이상이 랭킹을 노리고 있었으니 거의 복싱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만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인 저는 1983년 3월 첫 시합의 개런티가 300만 원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트레이너비, 매니지비를 떼고 150만 원에서 170만 원 받았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18만원에서 25만원이었으니 170만원,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죠. 저도 그때 그 시절에는 권투 선수였던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한 친구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더욱더 뿌듯했죠. 주민등록증 대신 선수증을 지갑에 넣어 다니며 제가 프로 선수임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불신 검문이 있으면 주민등록증 대신 선수증을 보여주면 경찰관들이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보곤 했죠. 복싱 경기를 보려고 줄을 100m 이상 서 있었던 예사고 챔피언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모 가수가 챔피언을 시합에 외국가를 부르려고 링에 올라갔다가 프로모션 회장이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앞으로 방송국과 인연을 끊겠다 하여 그 가수가 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 기자는 챔피언에게 기사 취재를 위해 신문사에 들으려고 했는데 챔피언이 운동을 하니까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하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많이 컸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결국은 챔피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재두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되어 청와대에 왔을 때 맹동에 있는 땅 400평을 유재두 선수에게 준다고 하니 유재두 선수는 그 땅을 말고 지금 태양체육관이 있는 독산동의 땅을 달라고 하여 지금은 굉장히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들면서 IBF라는 새로운 복싱 기구가 들었으면서 한국 권투는 많은 챔피언을 보유하며 승승장구를 합니다. 82년 11월 불꽃처럼 살다가 간 파이터 울지 않는 호랑이 김덕구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계 권투계는 15회전에서 12회전 스탠딩 다운제를 도입하는 등 선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1984년 9월 7일 권순선 선수 3차 방어 상대 카트로스라는 가짜 선수로 인해 한국은 IBF를 제재하며 국내에서 타이틀을 못하게 하자 한국 권투는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김태식, 81년 김철호, 83년 장정구, 85년 유명우, 87년 박찬영, 88년 문성길, 김용강, 89년 최전만, 이여루, 김봉준, 백인철 등을 만들어내면서 초절정기를 이뤘고 90년도에 들어 91년 6월 세계 주니어 동메달리스트 부산 출신의 최용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그리고 한 달 보름 뒤인 3월 30일 박용규 선수가 챔피언에 93년 변정인, 94년 이행철, 95년 최용수, 98년 조인주, 99년 백종근, 최일삼을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한국 권투는 위험을 잃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방송국에서는 이미 방송 중계를 외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들어 이렇게 잘 나가던 권투가 한방 탁 먹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세계 챔피언이었던 지인진 선수가 타이틀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K1으로 진출합니다. 또 최용수 전 챔피언이 동시에 K1으로 진출합니다. 한국 복싱의 인기를 위해 마지막 혼을 불태우며 링에서 생을 마감한 사랑하는 후배 최유삼 챔피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권투는 쇠퇴기를 맞습니다. 그 와중에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K1이 최홍만이라는 선수를 앞세워 인기몰이를 했고
K1이 저물어 가자 UFC가 등장하는데요. 미국의 파티타 행자와 화이트 대표가 있었는데 이들이 UFC 역사를 바꾸는 신의 한 수를 놓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TV쇼 제작에 뛰어든 것인데요. UFC는 MMA 컨텐츠를 집어넣는 리얼티 TV쇼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TV 시리즈가 TUF 시리즈입니다. TUF의 컨셉은 우리나라 슈퍼스타 K 격투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MA 선수들을 모아 최종 한 명을 우승자를 가리는 컨셉인데요. 이것이 맞아 대박을 터뜨리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선 주먹이 운다 시리즈를 만들면서 대박을 칩니다. 지금 현재 김동현 등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며 승승장구 중이죠. 이와 반대로 한국 권투는 하나의 어떤 단체가 사분원열되어 몇 개의 기구로 나눠졌고 복싱인들은 서로 헐뜯고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여도 일어서기 힘든데 몇 개의 기구로 나눠져 있으니 사고는 없이 배는 산으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마추어도 한몫을 합니다. 국가대표들이 프로에 돈을 벌기 위해 넘어가지 못하게 실업팀을 만들어 차다막을 칩니다. 자는 한국 권투는 섰다 부재로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그나마 아시아의 최고였던 우리 한국 권투는 아시아 맹주에서 일본,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있어서 위안을 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타 부재 중입니다. 스타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나누어졌던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과 막강한 자금력이 있는 회장님이 나타난다면 분명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가 될 수 없다면 단체들이 해를 하여서 통합 챔피언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합 챔피언 노는 체급은 각 단체마다 챔피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서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국 권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권투인 전원이 표를 사고 시합장에 가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4회전, 6회전, 8회전 선수에게는 표를 주어 관중 동원에 일조를 해야 됩니다. 선수도 프로모터도 관장도 팬들도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표를 더 원하는 문화가 당연시 되어야 되며 우리 스스로가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은 날에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못난 놈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지 맙시다.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 권투인 모두의 잘못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KBF, KBM 등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시합을 주최하며 한국 복싱 중흥을 위해 발군도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싱이 스포츠 TV에서 야구의 시청률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틀 신왕전은 장인수, 장민 등 많은 선수들 배출하고 있고 버팔로 크루즈는 강종순, 김영민 등을 배출하고 승부 시리즈는 조성재, 오상은, 배민철, 고기창 등을 배출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많은 선수들과 프로모터들 그리고 우리 관장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한 한국 권투는 아직입니다. 힘을 내고 힘을 합칩시다. 화이팅입니다.